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경기 부양책과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5년 11월 21일 다카이치 내각은 추경을 통한 지출 17조 7천억엔, 감세 2조 7천억엔, 특별회계 지출 9천억엔 해서 21조 3천억엔, 달러로는 136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승인했습니다. 자민당 일부에서는 25조엔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이번 경기 부양책은 2025년 3, 4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기록한 가운데 일본 가계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경기 부양책 규모만 21조 3천억 엔이고 지방정부 지출과 민간 부분 투자를 포함하면 이번 경기 부양책의 총 효과는 42조 8천억 엔 또는 2722억 달러로 2024년 패키지 39조 엔보다 훨씬 큽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모든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자녀 1인당 현금 지원 2만 엔, 전기 및 가스 요금 지원에 3개월 동안 한 가구당 약 7천 엔, 쌀 상품권, 휘발유세 임시 폐지, 비과세 소득 기준 인상 등이 대표적이며 AI, 반도체, 조선 같은 전략적 분야에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총리에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이는 재정 완화 기조를 완전히 고수하고 있는데 시장은 당연히 크게 반기지 않습니다. 다카이치와 시장이 서로 다르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본의 부채 규모는 경제 규모 대비 이미 2배가 넘으며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5 경기 부양책, 즉 엄청난 지출로 인해 일본 정부는 작년 2024년에 빌린 6조 6,900억 엔보다 더 많은 빚을 빌려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덕분에 일본 국채 수익률은 올타임 하이를 경신 중이고 경기 부양책 승인 하루 전인 2025년 11월 20일 엔화는 폭락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1달러에 157.71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경기 부양책은 명확성보다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권 자경단은 일본 국채와 엔화를 매도함으로써 일본의 재정 건전성 약화, 보다 정확하게는 재정 무책임을 응징하고 있으며 시장은 악화되는 일본의 재정 건전성과 막대한 정부 지출에 일본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이 더해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은 글로벌 위험 자산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반자의 돌격을 연상케 하는 2025년 경기 부양책의 파급력은 상당히 큽니다. 일본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현재 속도로 채권, 국채를 발행하면 일본 중앙은행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금리 인상은 엔화를 강세로 만들고 미국 주식 및 국채 포함 채권의 매도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4년 8월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폭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미리 목격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시스템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낙관적인 전망이며 여러 요인들이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 확장이 제대로 기능해야 가능합니다.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21조 3천억 엔의 지방정부 지출과 민간 부문 투자를 모두 합치면
이번 경기 부양책의 총 효과가 42조 8천억 엔, 달러로 환산하면 2,722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는데, 까놓고 얘기해서 일본은 일본 국채 시장을 완전히 폭파시키기 위해 노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국채 시장이 폭파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와 외환 수합 시장도 폭파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카이치가 경기 부양책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월가 대마불사은행 CEO 여러 명이 파월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일본 사태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즉각적인 양적 완화, QE 재개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바로 나왔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2,722억 달러라는 액수는 막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리고 2,722억 달러라는 숫자는 제이미 다이먼을 불안하게 만든 가장 큰 문제, 엘러펀트 인 더 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이먼 같은 은행가 또는 금융 마피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장외 수합시장, 보다 정확하게는 장외 외환 수합시장을 통한 부외 거래입니다. 엔화와 다른 통화 간의 엔화 외환 수합 시장 거래를 포함할 경우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추정하는 엔화 장외 수합 시장의 규모는 2015년 현재 약 14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엔화와 관련된 14조 달러 규모의 외환 수합은 본질적으로 엔화와 미국 달러, 엔화와 유로화 등에서 발생하는 환율 변동을 해지하고, 차입자는 거의 제로 금리로 엔화를 빌려 금리를 해지한 후 이를 고수익 미국 국채, 주식, 크립토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엔캐리 트레이드지요. 그런데 14조 달러 규모의 외환 장외 수합이 강제 청산될 가능성이 일본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곧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의미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혹시라도 일본 국채 위기가 심화될 경우 시장은 14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계산이 나오며, 이는 곧 엔 외환 수합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미국 금융시장에서 떠돌고 있는 14조 달러 규모의 엔 캐리 트레이드 유동성이 청산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미국 주식이든 미 국채든 비트코인이든 뭐든 다 투매될 수 있다는 소리지요. 다카이치는 총 합계 42조 8천억 엔, 2,722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승인했으며, 잘하면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본 국채 시장은 말 그대로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조치의 타이밍과 규모는 매우 중요했으며 일본을 넘어 글로벌 시장과 엔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 일본 경기 부양책과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